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용의 아들 형제는 장남이 최부고, 최부는 왕조실록에 졸기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한 저명인사예요. 그런데 이제 왕조실록은 이렇게 고치부자를 쓰고 있는데 족보에는 이 사람인변을 붙여놨어요. 아까 시족원리에서 봤었죠. 그래서 저는 이 조선 왕조실록을 따라서 최부 고치부자로 통일해서 보려고 합니다. 공양왕 2년 1390년에 문과에 급제했는데 방목에는 누락돼 있어요. 국조방목이나 이 고려 열조 등과록이 그 전체 급제자를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이 그 후세에 그 급제자를 추려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차남 최수는 문과 급제를 했는데 배설은 높은데 못 올라가고 대신에 그 시를 잘 지어서 그 시가 유명하다. 최경명, 이분은 배설이 부사다. 세종실록 16년 1434년 6월 4일자를 보면은 최경명을 사원부 지평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20년 1438년 12월 20일에는 충청도 경력 최경명이 하직 인사를 올리니 왕이 불러서 임견을 했다. 최경명은 문과 급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음직으로 출세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워낙 그 저명인사였으니까. 그리고 충청도 경력은 산품이나 사품으로서 관찰사를 보좌하는 참모죠. 당시 나이가 40세는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고위관직자였기 때문에 음직 출사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최경신은 세종 김인년에 문과장원을 했고 배설이 정랑이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분도 문과장원을 한 것 치고는 배설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제 추정입니다만은 그 중랑장 공파 5세 송해공 최광지,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의 그 장인이죠. 근데 송해공 최광지도 그 일찍 급제했어요. 급제할 때 받은 그 홍패가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됐죠.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일찍 그 출사를 했고, 급제할 때 그 점수도 좋아요. 그런데도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최경신도 그 장인하고 이렇게 얽혀서 그 벼슬을 높이 못 올라간 거 아닌가. 장원급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이 정랑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뒤에 이제 문성공개 전주체시를 할 때 그때 가서 제가 중랑장공파 그 최광지 그 부분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조 문과방목 세종 21년 1439년에 보면은 주부 최경신, 이제 장원급제자의 사람이 아버지 최부, 할아버지 최용, 최수의 조카다, 정랑이다. 근데 최수가 워낙 그 유명한 시인이니까 최수의 조카다고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세종실록 21년 1439년 9월 4일에는 문과와 무과 급제자를 발표했다. 문과는 최경신 등 15명을 급제시켰다. 여기서 최경신 등 한 거는 이 사람이 장원 급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내놓고 15명을 급제시켰다. 이런 얘기죠. 세종실록 21년 1439년 9월 25일에는 새로 급제한 우헌납 최경신,
등이 임금께 전문을 올려 사은했다. 우헌납은 정오품이에요. 이제 급제하자마자 정오품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정랑이었잖아. 정랑도 정오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경신은 급제하면서 정오품되고는 다시는 한 번도 승진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과거 급제하자마자 정오품으로 발령을 내고 그 후로 다시는 승진을 못했는가. 세종실록 24년 1442년 7월 13일에는 병조정랑 최경신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당연히 지방관으로 발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병조정랑 최경신은 빨리 지방관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지방관으로 나가서 돌아버리면 더 이상 진급이 힘들어요. 대개 조선시대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사람은 지방관은 잠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 그리고 잘 안 나가. 서울에서만 있어요. 그래야지 지방관으로 나가서 뭐 여기 군수 저기 군수 여기 현감하고 돌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진급 못해요. 조선시대는 뭐 과거를 뽑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해도 전부 인맥으로 이렇게 위에서 누가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최경신은 이때 지방관 나가서 돌면서부터 더 이상 진급을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경신은 1439년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문과에 장원급제를 해서 정오품 헌남으로 배설을 시작했으니까 어찌 보면 승승장구를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자기 아버지 최부는 이조 판서로서 국왕의 총애를 받고서요. 이조 판서는 뭐냐 하면은 그 문관들의 승진을 좌우하는 자리죠. 승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위직으로 배설이 결국은 병조 정랑 같은 오품으로 시작해서 오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문과 장원급제자야 자기 아버지가 이후로도 계속 이조 판서 자리에서 있고 국왕의 총애를 받아. 그러면 그 아들은 당연히 승진을 할 것 같은데 하위적으로 끝나요. 저는 이게 최경신의 처갓집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처가가 어디냐면은 문성궁의 전주치시 중랑장 공파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성공개를 할 때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뭔가 이유가 없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과 장원급제자, 장원이니까 바로 정오품으로 배설을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문관들의 배설을 좌우하는 이조 판서 자리에 계속 있었고 이후로도 한참 뒤에 이분이 단종 때 사망했으니까 한참 이 높은 벼슬에 있었어요. 그리고 국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슬이 정오품에서 한 단계도 못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문제가 있을 때가 어디냐? 본관은 아니야, 본관은. 그러면 처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성공개 가문, 처가인 문성공개 가문하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인 최광지가 장이란 기록이 족보에만 적혀 있고 방목이랑 이런 데는 안 적혀 있어요. 강희보 1686년에 나온 강희보의 자손록을 보면은 최경신 5세 최광지의 사위예요. 최경신은 벼슬이 정랑이다. 정통 김인년 1439년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조골유에도 보면은 최광지 5세이죠. 최광지의 사위로서 최경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최경신, 이흠로 이렇게 사위들이 적혀 있어요.
이상 그 토체인 최용계 전주최 씨의 계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그 정강공 최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